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어서와. 안녕. 안녕. 선생님 혹시 이 사탕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사탕 먹어. 오케이. 음료수 좀 마시고. 아, 사과 맛 좀 안 됐나? 오케이. 나도 하나 먹어야지. 맛있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항막해? 분위기 풀어. 야, 리액션 아니야? 아니. 되게 맛있다, 그치? 응. 한 입에 3kg 했는데 안 들어간다. 이거 한물 3kg 가다가는 사탕이 내 위장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아. 뭐지, 이 미미한 아이스랑 마시멜로 사이에 이 미미한 맛은? 아이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었다. 뭐 물어볼 거 있어? 오늘 우리가 너를 부른 이유는 바로 현대미술에 관해서 우리가 너한테 무언가 설명해주기 위해서야. 박수! 평소에 현대미술 좋아해? 아니. 그렇구나. 현대미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짜잔! 여기 사탕이 잔뜩 있는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수두룩히 쌓여있는 게 좀 이상해. 그런가? 난 달콤해 보여서 좋은데. 이 사탕은 이 사탕의 정체는 있잖아. 이따 말해줄게. 하하. 이 작품은 현대미술 작품 중 하나야. 응? 너는 현대미술을 평소에 어떤 시각으로 봐? 그냥 신기하다 이 정도? 오, 현대미술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구나. 혹시 현대미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현대 미술 하면은 뭔가 다양성,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혹시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작품 알아? 아니, 유명해서 몰라. 알지도. 이 작품 네,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장실?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는데 모르면 어떡해. 뭘 이 좀- 작품은 뒷상이 세밀한 작품이야.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남성용 소변기에 선명만 한 작품이지. 현대미술 하면은 가장 위대한 작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가장 큰 변화를 준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야. 우리가 보기에도 남성용 소변기에 사인만 해가지고 평범한 작품이지만 그래서 당시엔 더 큰 파장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현대에도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거고. 이렇게 현대미술은 정말 신기한 작품이 많잖아.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현대미술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아까 이 사탕 작품이야. 되게 신기하네. 좀 왜 이렇게 많지? 이 사탕은 사랑을 나타낸 거야. 사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낸 거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바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바로 필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참 신기하네.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지.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작가님이잖아. 안 돼. 이 작품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자신의 연인을 위해 만든 작품이야. 펠릭스 곤잘레스 작가님에게는 8년간 교제를 하던 로스 레이콕이라는 연인이 있었어. 근데 죽어가지고. 죽었어. 그의 대표작은 무제, 로스모어라는 작품이고 아까 말한 사랑, 사탕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펠릭스의 연인이었던 로스 레이콕이 죽기 전 가장 건강했던 몸무게인 79.3kg와 죽기 전 몸무게인 34kg의 사탕 더미를 각각 쌓아놓은 뒤 사람들이 사탕을 가지고 먹도록 유도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작품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작품이 훼손되게 하는 것, 사탕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펠릭스 작가가 의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사탕을 가져가면 사탕이 줄어들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탕은 로스의 육체를 상징하는 사탕인데 사람들이 사탕을 가져가면 이 사탕을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레이콕은 병으로 쇠약해져 세상을 떠났지만 로스모어에 사용된 사탕들은 관객들의 입에서 녹아 그들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로스처럼 에이즈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의미로서 많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신기하다. 그치? 이런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또 다른 대표작은 바로 Untitled Perfect Lovers Work Class라는 작품이야. 바로 이 작품이야. 응? 뭘로 만든 것 같아? 야, 시계 아니야? 맞아. 이 작품은 월클락스, 제목 그대로 벽시계 2개로만 구성된 작품이야.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에겐 아까 말했듯이 8년간 연애를 했던 연인 로스 레이콕이 있다고 했잖아. 그 로스 레이콕이 죽기 전 에이즈에 걸려 돌아가셨단 말이야. 펠릭스 곤잘레스의 연인 로스 레이콕이 병에 걸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펠릭스는 레이콕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 한 번만 읽어줄 수 있을까? 오케이. 읽어보시면 네. 여기 있어, 편지. 읽어야 돼? 네. 아, 왜 읽어줘? Lovers 1988년 Don't be 농담이고 한국어 번역. 아,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당황했네. 연인 1988년 시계를 두려워하지 마. 시계는 우리의 시간이야.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도 반대해 있어. 우리는 승리의 달콤함으로 시간을 휘배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만나 운명을 정복했어. 우리는 시간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린 갇힌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이게 바로 죽기 전 자신의 연인에게 쓴 펠릭스 곤잘레스의 편지야. 펠릭스와 그의 애인 로스 각각의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시계가 미묘한 시간 차이로 돌아가고 있고 동시에 건전지를 넣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어긋나게 돼요. 마치 8년을 함께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펠릭스와 로스처럼 말이죠. 이 작품은 현재 뉴욕 모마에 전시되어 있어요.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어. 8년간 함께했던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남긴 편지니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는 쿠바 출생의 미국인이었고 그는 대부분 모든 작품을 그의 연인이었던 로스 레이콕을 위해 만들었어. 아까 말했듯이 그의 대표작 사탕, 무제, 내 사랑 로스. 이 작품은 관객들이 하나씩 사탕을 가져가면 다시 그 비어진 사탕을 채우는 형식으로 전시가 진행됐는데 이 사탕이 이 관객의 몸속으로 들어가 몸과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로스 레이콕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담았어. 모든 관객들은 이렇게 쌓여있는 사탕을 먹으면서 로스 레이콕을 추모하면서 전시를 즐겼지만 한 일본인 남성만은 그렇게 전시를 즐기지 못했어. 그 일본인 남성은 로스 레이콕의 육체가 만약에 이 사탕이라면 자신이 이 사탕을 다 먹음으로써 로스 레이콕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였고 결국 끝끝내 사탕을 먹지 못했다고 해. 끝!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걸로 이상.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어땠어? 오늘 이야기 어땠어? 뭔가 동성인데도 저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신기했어. 저는 현대예술에 대해서 사실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이 사진을 봤을 때 허탕에 쌓여있나 보다 했는데 현대 미술에서 대상이 아닌 개념을 이 예술에 담는다는 그 개념을 처음 알아가지고 와 현대 예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도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로스의 연인이라고만 들었을 때 저는 이성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성을 생각했을 때 이 연인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연인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성애라고 알고 나니까 이게 예술에서 이렇게 겉포장으로 이쁘게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동성애도 겉으로 이쁘게 사람들이 포장하면서 이것을 소비하고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뻐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가고 소비하기보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구나. 현대 예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분별해야 할 것을 바로 분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했어. 평소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폭력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동성애를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죄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만 특별히 더 막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라 다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를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동성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로 칠까요?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그 돌을 그러니까 손에 들었던 돌을 이렇게 던지지 않고 다 놓고 돌아가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아까 동성애가 죄라고 했지만 아까 선생님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보였던 이 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혐오나 폭력도 우리가 이 돌을 들어서 칠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관계 맺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동성애를 인정하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정확한 구절과 말씀을 지금 기억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생각나는 말씀 좀 나눠보면 이게 순리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원리,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남색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싫어하신다라고 나오는 말씀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 같은데 롯을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구하려고 오는데 막 내놓으라고 해요. 관계하자 막 그럽니다.
그거를 동성애로 볼 수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성이잖아요. 그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해서. 근데 그 죄의 문제 중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문제들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저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체계 자체가 조금 약간 표현하자면 좀 오염됐을 수 표현입니다. 그냥 오염됐다. 우리는 죄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성과 이런 부분들도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잘못된 이 사고체계로 성경도 그렇게 읽어서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음에도 그 죄가 아니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해석해서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을 좀 성경도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자꾸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미술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미술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펠릭스 곤잘레스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는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개인 소수의 의견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좋은 말들에 속아서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펠릭스 곤잘레스의 작품뿐만 아니라 현대미술 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펠릭스 곤잘레스의 대표작 두 작품 모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 즉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작품을 살펴볼 때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작품의 새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표현되지 않았던,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를 사용했다든지 재료를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또는 이 작품이 현대미술 사회에서 갖는 의의와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